지난 5월 24일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70대 남성이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부상까지 입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편의점주가 70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한 게 문제가 됐고 경찰에게서 상해 피의자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 그런데 최근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는 편의점주를 정당방위라고 본 건데요. 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다른 판단,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일단 관련 CCTV 영상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지난 5월 이 사건입니다.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 모습인데 노란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 휴대전화 보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다가온 남성이 서 있는 남성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놀란 남성이 뒷걸음질 치면서 피해보는데 흉기 든 남성은요 일어나더니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다가섭니다. 이에 저 노란 옷 입은 남성이요 발차기로 상대방을 제압을 했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쓰러진 상대방의 손에서 흉기도 빼앗았습니다. 저 쓰러진 남성이 들고 있는 흉기가요 가위였습니다. 아유. 저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당시에 술에 취한 70대 남성 2명이서 지금 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주고요. 점주가 자리 비워달라고 깨웠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던 겁니다. 다행히 이 편의점주의 발빠른 대처로 70대 남성들이 검거가 됐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편의점주에게 들려온 소식 하나, 자신에게 상해 혐의를 경찰이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 보십시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저 영상만 보고.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이겁니다. 일단 저거를 보고 경찰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상해를 적용을 했는데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70대 남성이었고요. 한 사람은 부근에서 어디서 찾았는지 가위를 휘둘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손에서 가위를 뺏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가위를 휘둘렀을 지언정. 그리고 두 번째 70대는 아마 이제 편의점 앞에 야외 테이블에 있었던 플라스틱 의자의 모양인데 그 의자를 집어 던졌는데 그때 이제 손을 잡아당겨서 넘어뜨려서 또 다치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편의점도 두 남성에 대한 상해 혐의를 적용했고 물론 이제 먼저 흉기를 휘두른 취객도 특수 상해 그리고 또 그 플라스틱 의자 던진 취객도 상해 혐의로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을 해서 검찰에 넘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쌍방폭행이다. 싸웠다는 거죠. 네. 싸웠다는 거죠. 당신도 반격하는 과정에서 저 두 사람한테 상해를 입혔잖아. 자, 이 편의점주 아까 보셨죠? 이 흉기 참 뭐라고 가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허벅지 찔렸어요. 그래서 절뚝절뚝 있는 거 보셨잖아요. 예? 자, 자신을 방어하려고 반격을 한 겁니다. 발차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당방위가 아닌 상해죄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당사자가 가장 놀랐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된 일인지 편의점주 그분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찌른 사람이 그 발차기 맞은 거 그걸 전치 일주를 끊었더라고요. 근데 미안한지 무릎 꿇고 와서 들고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합의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슨 조치를 취하려고 뭐 전치 일주를 끄는 것 같아요. 정당방위가 저게 아니면 서로 누가 칼 들고 또 누가 위협하면 또 제압을 해야든가 아닌가 해야 되는데 저거는 또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무서운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채팅창이 막 폭발 직전입니다. 네, 정당방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주도 경찰 조사 받을 당시에 경찰이 뭐 정당방위 받겠죠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별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당신이 지금 입건이 됐다. 피의자로 지금 입건됐다. 피의자 통보 문자를 받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 70대 남성이 자신이 맞았다는 거죠. 다리에 맞았다는 건데 실제로 합의를 요청했는데 무릎 꿇고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도 합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전치 일주일 진단을 받고 경찰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일주? 보도에 따르면 2주 제출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2주? 네. 2주도 그냥 가서 끊으면 2주 나오잖아요. 네. 야. 1주는 그냥 나오는데 2주는 하여튼 뭐 상해로 볼 수 있죠. 교수님,
진짜 전 이래서 정말 우리나라 정말 전 정말 좋은 나라인데요. 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정말 자긍심 갖고 사는데 정말 화나요, 진짜. 그럼 저 상황에서 저 이제 그 남성 같은 경우는 가해 찔리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도망을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저건 아주 인간적인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뭐 조사 받을 때도 뭐 정당방위가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찰도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여기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합의해 달라라고 한 것을 거절하니까 일주 끊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진단서를 갖다 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 상해죄로 입건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아마 그 수사를 하는 그 팀에서 자체적으로 토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교조적으로 법률을 적용을 한 그런 그 결과가 아닌가. 왜 저런 악수를 둬서 이 뉴스에 나오게 되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였습니다. 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죄 안 돼 이거. 정당방어 맞아 이거. 자, 검찰에선 확 뒤집었습니다. 자, 정당방위는 뭐 부당한 현재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벌하지 않는다 규정이 돼 있고 이 검찰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엽니다. 검찰 외부 인사 포함해서 이게 정당방위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가해를 들고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위험한 물건을 갖고 접근하는 모습도 있고요. 점주가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접근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또 그리고 밟기는 밟았는데 이제 제압하는 과정에서 밟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결정적인 거 요 모습 보이죠? 가해를 뺐어요. 가해를 뺏은 다음에 추가로 어떤 행위를, 추가의 어떤 물리력을 가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한 행위다. 자신의 어떤 그것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다라고 해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라고 했고요. 또 검찰 관계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신체 침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방위 요건에 충족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 플라스틱 의자 던진 남성에 대해서 상해 혐의도 받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는요 기소유예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가위 뺏고 나서 추가 공격을 안 했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사람한테는 플라스틱 의자가 던져진 다음에 그러니까 상황이 끝난 다음에 손을 잡아당겨서 넘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죄는 된다고 봤는데 검찰에서도 다만 가벼우니까 큰 벌은 아니니까 재판은 넘기진 않겠다라고 기소유예를 한 겁니다. 범죄가 안 된다고 본 건 아니에요. 이건 검찰에서조차도. 아하, 이런. 하지만 어찌됐든 기소유예라서 일단 재판에 넘어가진 않는데 어찌된 일인지 점주분은 또 이걸 연락을 못 받으셨나 봐요. 이 JTBC 취재 과정에서 나 재판 안 가도 된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그나마 검찰에서 이거 정당방위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으니 망정인데 아니 그렇다 해도 검찰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해도 와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닙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죠. 예? 실제 이제 이 형법 같은 것에 의하면 이 현재 침해가 부당한 침해가 돼야 되고 자기 또는 타인의 그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저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 어떤 그 영상이 공개가 되면은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냐? 그렇게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그 격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전지검에서 앞으로 쌍방폭력으로 이제 그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을 해서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나마도 이것이 이런 어떤 억울한 사항이 구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 편의점주분 그래도 되게 운 좋은 편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요. 저거 시민위원회 가지 않았으면 사실 검찰에서도 정당방위 판단받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저 상황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맞은 쪽이
좀 다치기라도 했다. 그러면 저것도 그래도 시민위원회에서조차도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또 저 스스로도 야속하긴 한데 지금 우리 법이 너무 까다로워요. 정당방위에 있어서. 박 변호사님, 네. 아, 왜 이래 진짜? 법이 문제예요. 이제 사실 어. 정당방위가 요건이 이렇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뭐 박 침해를- 변호사님 잠깐만요. 네. 요즘 흉기 난동 그러니까요. 이거 이후에 아니 그럼 호신용품 사자. 나중에 뭐라도 팍 뿌리고 3단봉 사가지고 이걸로 때리면 이것도 쌍방폭행이에요. 이거?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 현재 법상으로는 상당한 행위여야 되거든요. 상당한에 대해서 요건이 너무 지금 까다롭기 때문에 정당방위 요건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상식으로는 정당방위 되는 거로 보는데 법적인 판단 잣대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 내중에 상당이라는 상당성을 좀 빼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고 다만 지금 뭐 검찰 심의위원회 얘기도 했었고 향후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약간은 좀 완화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관련 논문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고작 14건에 불과하다. 하하.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